조국의 시간이 또 민주당에게 던져졌습니다. 회고록 오늘 공식 출간됐는데 역시 두 분도 아직 책 내용은 못 혹시? 봤습니다. 언론 네. 통해서 언론 통해서 알려진 내용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370여 쪽이나 되는 책의 많은 부분을 또 윤석열 전 총장 대목으로 할애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이 비단길을 깔아주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길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많은 모습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갖고 있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실어놨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청문회 장면들을 기억하고 당시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다 등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자녀에 관련된 숱한 의혹들을 아니라고 해명했던 모습들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상당 부분 유죄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고 4.7 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이런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에 나서기도 했죠. 결국은 이 모습들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쓰고 싶은 본인의 언어로서 억울함을 피력하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손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클 거라고 보고 이게 대립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분명한 대립각을 쓰는 순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마 이게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그 당시 아마 민주당 법사위원회 검찰 출신들은 또 반대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추천했을까? 지금 조국 장관도 여기서는 본인도 아니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본인이 이제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되어 그렇게 있죠? 본다 예.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그 윤석열 총장을 했는가? 물론 이게 결과론적 얘기입니다만 이건 여당 내에서 일단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물론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정치적인 이걸 키워온 게 맞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고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기자들이나 검증 과정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검사 출신들 정치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정치하는 분은 없어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직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결국 국민들도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수사를 하던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조국 장관이 답을 준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보면 지금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윤 전 총장을 애초부터 정치 검사로 규정하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이제 조국 수사와 관련해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란 어떤 표현들도 있거든요. 앞서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좀 어떤 점을 앞으로도 계속 검증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수사에 관여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오늘 대대적인 인터뷰에 나섰더라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뇌피셜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고요. 당시 가족 등에 대한 수사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정도의 언급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가족 전체가 수사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입시를 할 때마다 그렇게 위조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공소장 그리고 1심 재판 결과의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 판결문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던 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다투려고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을 하는 순간 결국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제 뒤로 좀 물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 싸워야 되는데 다시 조국의 시간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지만 민주당에게선 가장 피하고 싶은 국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 같은 책을 냈었어야만 되는지 아마 저는 민주당 내에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조국 장관 가족은 그렇게 수사하는데
윤석열 가족 문제를 왜 이렇게 수사 안 하냐. 지금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20억대 부정수급이 적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표창장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수사 안 하죠. 70군데 털거나. 근데 그보다 더 앞에 문제 있었어요. 300억대 되는 잔고 증명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도 있는데 수사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한동훈 검사 만나면 그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주가 조작 문제는 그렇게 사실은 사모펀드 다 조국 장관 거라고 그랬는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 문제는 더 심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제가 보기에 수사한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앞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칼을 휘두르던 검찰이 왜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해서는 무딘 칼인가?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질문은 분명히 대선 과정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그럼 뒤에 할 얘기를 좀 잠깐만 꺼냈다 다시 민주당의 고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거든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가족에 대한 문제고 윤 총장이 결혼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가 일단 이런 국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난해에 본인 스스로 국정감사 청문회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저보고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장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징계 절차까지 회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갖가지 나열했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소환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물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던 검찰총장직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고 네.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윤 전 총장이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만약 더 크게 사실로 입증이 되거나 규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징계했을 때 징계 사유로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의혹을 제기하겠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곡동 생태탕 문제처럼 흘러갈 공산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잠시 뒤에 할 얘기를 좀 끌어다 왔습니다만 잠깐 또 윤 전 총장 얘기 멈췄다가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좀 과제가 던져졌는데 당내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내 목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포화했었던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한 작업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당 차원의 사과는 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에 좀 선을 긋고 가자 이런 입장이 혼자 하고 있는데 마침 송영길 대표가 내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그동안의 어떤 민심 경청 과정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이번 조국의 시간과 관련된 이런 혼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보도에서는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좀 밝힐 거다, 이런 앞서가는 얘기도 보도도 있죠. 있습니다만. 예. 네. 저는 뭐 사과를 밝히는 거는 뭐 당에서 밝힐 수 있다고 봐요. 밝히는데 과연 그 당에서 뭐 사과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겠느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도 본인은 어쨌든 사과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냥 잘못 다 인정하고 네. 그냥 감방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유죄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딸도 다 학교 다 취소하고 그거 안 하면 제가 보기에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송영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서 뭐 충분하게 사과했다고 볼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다 그만두고 다 유죄를 인정하고 아니면 다 뭐 구속된다든지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 뭐 야당에서도 뭐 사과했다라고 볼 것 같아서 뭐 송영길 대표가 뭐 사과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마 뭐 야당에서 됐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과의 어떤 갈래가 네. 직접적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그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응들에 대한 사과가 될 것이냐라는 결국은 이제 뭐 얘기도 있거든요. 불공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시 문제에서의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뭐 저는 뭐 조국 장관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윤미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쭉 쌓여온 분 이상직원이라든지 쭉 쌓여온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 개인 지금 할 수 있는 거 사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당이 그런 자녀 입시 문제라든지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 정도거든요. 할 수 있는 순위가.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장관이 다 유죄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말씀처럼 다 충분히 됐다라고 할 거는 재판 끝나고 조국 장관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지 당이 다 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4.7 보궐선거 민주당의 이후로 민주당이 젊은 청년들이랑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기 조국 전 장관 언급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 이 민주당의 반응 때문에 젊은 층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던 모습들, 이걸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길의 방향성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지난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 숱한 반응들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때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요. 결국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앞에 진심을 담아서 지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천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 모습들에 있어서 가야 될 길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